인류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세상을 밝히던 마지막 불빛은 언제 꺼질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수백 년 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인공조명 중 일부는 사람 없이도 수세기 동안 계속 빛을 발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의 일반적인 전등들부터 살펴볼까요? 사실 대부분의 조명은 며칠도 버티지 못합니다. 발전소가 멈춰버리기 때문이죠. 석탄이나 천연가스로 돌아가는 화력 발전소는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몇 시간 안에 가동이 중단됩니다. 연료를 실어 나르는 트럭도 발전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모두 사라졌으니까요. 화력 발전소들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하면 남은 발전소들의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럼 원자력 발전소는 어떨까요? 원자력은 한번 연료를 넣으면 오랫동안 쓸 수 있잖아요. 우라늄 한 덩어리에는 같은 크기의 석탄보다 무려 600만 배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원자력 발전소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원자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뭔가 이상한 징후만 감지되면 자동으로 멈춰버리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전력망에 문제가 생기거나 냉각 시스템에 작은 오류라도 발생하면 즉시 비상정지 모드로 들어갑니다. 결국 며칠에서 길어야 몇 주 안에 모든 원자로가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형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인 전력 시스템은 어떨까요? 섬이나 오지 마을에서 쓰는 디젤 발전기 같은 것 말이죠. 이런 발전기들은 연료 탱크가 비기 전까지는 계속 돌아갑니다. 보통 며칠에서 몇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기름이 떨어지면 그것도 끝이죠. 연료를 채워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발전 방식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열 발전소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 뜨거운 열을 이용하는 발전 방식이죠. 아이슬란드의 크라플라 지열 발전소 같은 곳은 6개월마다 한 번씩만 기어박스 오일을 갈아주고 전동 모터에 윤활유를 발라주면 되거든요. 사람이 없어도 몇 년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결국에는 부품들이 녹슬고 마모되면서 멈추게 됩니다. 아무리 튼튼한 기계라도 관리 없이는 오래 버티지 못하니까요. 풍력 발전은 조금 더 오래 버팁니다. 풍차는 애초에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어진 장비거든요. 높은 곳에 있어서 자주 올라가기 힘드니까 처음부터 오래 버티도록 설계된 겁니다. 덴마크의 게드세르 풍력 터빈은 1950년대에 설치되어 무려 11년 동안 관리 없이 돌아갔어요. 요즘 풍력 터빈들은 보통 3년 정도는 정비 없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어떤 것들은 운이 좋으면 수십 년도 버틸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기어박스가 고장나거나 녹이 슬어서 멈추게 됩니다. 그럼 수력 발전은 어떨까요? 후버댐 같은 거대한 수력 발전소는 사람이 없어도 몇 년은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이 떨어지는 힘으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라 연료가 필요 없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력망이 무너지면 생산된 전기를 보낼 곳이 없어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물 흐름을 조절하는 파이프가 막히거나 발전기의 기계 부품들이 고장나게 됩니다. 결국 수력 발전소도 몇 년 안에 멈추게 되는 겁니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조명들은 어떨까요? 이것도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배터리는 사용하지 않아도 스스로 방전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배터리라도 10년에서 20년 정도면 완전히 방전됩니다. 긴급 상황용 손전등이나 비상등에 들어있는 배터리들도 마찬가지죠. 몇십 년 안에 모두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전력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태양광 발전입니다. 전 세계에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태양광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외딴 지역의 기상 관측소나 고속도로 옆에 비상전화 박스 같은 곳에서 볼 수 있죠. 이런 시설들은 낮에 태양빛을 받아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밤에는 그 전기로 불을 밝힙니다.
매일 밤 스스로 작동하는 거죠. 태양광 패널은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관리하러 자주가 없는 곳에 설치되니까요. 건조한 지역에 있는 태양광 패널은 전자회로가 녹슬지 않는 한 100년 이상도 버틸 수 있습니다. 가끔씩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서 먼지를 날려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태양광 조명들이 인류가 만든 마지막 인공빛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태양광보다 더 오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사용한 핵연료입니다.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보통 방사능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방사능 자체는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사능 경고 표시를 붙이는 거죠. 눈에 안 보이니까 조심하라고 말이에요. 옛날에는 야광 시계에 라듐이라는 방사능 물질을 발랐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빛나는 건 라듐 때문이 아니었어요. 라듐 위에 칠해진 형광 물질이 방사선을 받아서 빛을 낸 거죠. 형광 물질이 망가지면 시계는 더 이상 빛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사능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방사능 입자가 물이나 유리 같은 투명한 물질을 통과할 때는 실제로 빛이 나거든요. 이걸 체렌코프 복사라고 부릅니다. 마치 빛의 음속 돌파 같은 현상이죠. 원자로의 핵심부가 푸른색으로 빛나는 걸 본 적 있나요? 바로 이 체렌코프 복사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방사능 폐기물 중에는 세슘137 같은 물질이 있는데 이걸 유리와 섞어서 녹인 다음 식혀서 단단한 블록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 겹의 차폐막으로 싸서 보관하죠. 어두운 곳에서 이 유리 블록들은 파란색 빛을 냅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빛이죠. 세슘137의 반감기는 30년입니다. 반감기란 방사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00년이 지나면 원래 방사능의 1%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빛을 내죠. 빛의 색깔은 방사능의 양이 아니라 입자의 에너지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두워지긴 하지만 그 푸른색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여전히 푸른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이렇게 됩니다. 인류가 사라진 지 수백 년이 흐른 뒤에도 깊은 콘크리트 저장고 안에서 우리의 가장 위험한 폐기물이 여전히 푸른 빛을 발하고 있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류가 만든 가장 마지막 빛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물질에서 나오는 거죠. 태양광 패널은 100년 정도면 대부분 망가지지만 방사능 폐기물의 푸른 빛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남아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들은 대부분 우리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방사능 폐기물은 수백 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말이죠. 가장 오래 남는 인간의 흔적이 빛나는 핵 폐기물이라니 참 묘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우리가 지구에 남기는 유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결국 인류가 사라진다면 처음 몇 시간 안에 대부분의 도시 불빛이 꺼지고 며칠 안에 거의 모든 조명이 사라지겠죠. 몇 년 안에 마지막 풍력 터빈과 수력 발전소가 멈출 겁니다. 수십 년 후에는 마지막 배터리가 방전되고 100년쯤 지나면 태양광 패널마저 고장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수백 년 동안 어쩌면 1000년이 넘도록 깊은 지하 저장고의 방사능 폐기물만은 계속해서 푸른 빛을 내며 인류의 마지막 흔적을 보여줄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마지막 빛의 운명인 셈이죠.